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최근 경북을 중심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을 타고 번지면서 청정 지역까지 위협하고 있는데요. 산림 생태계는 물론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는 재선충병, 그 실태와 방제 대책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청년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소나무 재선충병 어떤 병인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소나무 재선충병은요, 소나무류에 기생하는 그 소나무 재선충이라는 1mm 크기의 선충, 작은 선형 벌레에 의해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병을 소나무 재선충병이라고 합니다. 네. 이 병은 나무의 수분 통로를 막아버려서 나무의 어떤 양분 흡수 기능을 마비시키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나무가 말라 죽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감염된 나무는 잎이 붉게 변하거나 마르면서 빠른 속도로 고사하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소나무 재선충병 그 자체도 심각하지만 문제는 속도입니다. 이것이 확산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 지금 특징인데요. 네. 이 소나무 재선충병을 매개하는 그 곤충이 바로 솔수염 하늘소가 있고 북방수염 하늘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곤충이 감염된 나무에 알을 낳으면은 그것이 알이 다시 자라서 성충이 되고 이렇게 나무를 돌아다니면서 이걸 확산하게 되는데, 이 실제로 재선충 한 쌍이 불과 20여일 만에 20만 마리 이상으로 증식할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을 만큼 네. 번식력이 매우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감염이 되면은 치료가 어려울 뿐더러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병이다. 이게 발생하게 되면은 그 주변의 소나무들이 정말 순식간에 다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고사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설명해 주셨고요. 경북이 지금 재선충병 확산이 가장 심각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 현재 감염 상황과 피해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네, 최근 3년간 경북에서만 약 150만 그루, 150그루가 아니고 150만 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되었다가 고사되었다고 나타나는데, 그 최근 1년,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최근 1년간의 도내에 감염된 나무, 감염목은 84만 9천여 그루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2.1배 증가했습니다. 네. 즉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시군 단위로 들여다보면은 포항시가 무려 35만 그루, 네. 그 다음이 경주시입니다. 18만 그루고, 그 다음에 도청에 있는 안동이 11만 그루. 그래서 포항, 경주, 안동 순으로 피해가 크고요. 특히 예전에는 감염목이 없었던 지역에서도 지금 피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양군과 울진군에서는 기존에 좀 청정 지역이었는데 네. 지금 피해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고요. 경북에 22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청정 지역이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어딘가요? 네, 울릉군입니다. 아, 아직 울릉군은 내륙지방과 떨어져 있는 섬 지역이다 보니까 울릉군 정도가 청정 지역이니 지금 내륙 지역인 경북 지역은 모든 지역이 지금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피해 규모가 크다 보니까 경상북도에서는 최근 5년간 그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 총 2,5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했고요. 올해는 역대 최대인 1,037억 원을 편성해서 이런 예방과 방제에 힘을 쏟고 있고요. 이거는 경북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국가기관이죠. 산림청에서는 경상북도에 국비 543억 원 정도를 지금 배정을 했고, 네. 특히 이제 이게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 소나무 재선충병을 체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인력까지 투입이 돼야 되는데 350명 정도 인력을 투입해서 지금 그 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한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방제 협력을 위해서 산림청과 경상북도 또 지역사회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네. 방송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재선충병의 우리 지역의 피해 규모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고요. 그러면 우리 경북 지역에서 이 소나무 재선충병이 유독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좀
요즘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자연재난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첫 번째 변수가 네. 기후 위기가 심화되면서 상반기에 따뜻한 겨울이라든가 봄철의 고온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네. 매개충의 밀도와 활동량이 늘어나 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후라는 변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기후 위기가 심화되다 보니까 태풍이라든가 호우 같은 재난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재해로 방치된 그 소나무들이 이 피해목이라고 하죠. 여기가 또 매개충의 산란처로 아,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적인 변수 때문에 그 매개충의 활동이 늘어나서 피해가 늘어난 그 첫 번째 변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인데 그 최근에는 또 재선충병이 좀 감소했던 기록들이 있고 그 네. 전에 몇 년 전에 그리고 코로나 대응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부와 지자체 방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경북도 재선충병 방제 예산이 2019년보다 40% 정도 상각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매개충이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4월 중순경에 그때 그 방제에 있어서 좀 예산이 부족했지 않았나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한원될 수는 없겠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피해가 가장 큰 포항 같은 경우는 소나무의 적정 그 군수, 네. 적정 숫자가 있는데 그 1헥타르당 한 600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포항 같은 경우는 그 1헥타르당 한 1,500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좀 생육 조건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네. 소나무가 너무 그 좁은 땅에 다량의 소나무가 모여 있으면은 피해목을 구분하기도 어렵고 또 이런 양분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소나무 자체의 면역력이 약화됐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한 가지 원인으로만 한원할 수는 없고요. 자연재난이라는 변수, 또 방제 정책, 네. 소나무의 어떤 조림에 대한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얽혀서 경북 지역에 지금 재선충병이 좀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고, 네. 어쨌든 이거의 원인에 대한 분석은 앞으로도 전문가들이라든가 또 피해 당사자들과 함께 좀 계속되는 토론회와 논의가 좀 필요해서 보완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산불 피해 이후에 오히려 재선충병이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다라는 경고도 나왔는데요. 이 산불과 재선충 어떤 관계가 있나요? 네, 일단은 그 산불이 나면은 많은 나무들이 피해를 입죠. 네. 고사목들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나무보다 이 죽은 나무 속에 알을 낳는 것이 좀 번식하기 유리하다. 하늘소한테 아주 좋은 번식처가 되기 때문에 좀 늘어나기 좋은 조건이라는 분석들이 있고요. 특히 네. 산불 때문에 다른 곤충들과 천적들이 좀 사라지니까 하늘소 입장에서는 뭐 경쟁자도 줄어들고 해서 이른바 최적의 환경이라는 어떤 분석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예전에 그 경북 지역의 산불 피해지를 한 2년 정도 조사해 보니 서울 수염 하늘소 개체수가 30배 넘게 늘었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는 산불 피해지일수록 이런 고사목에 대한 관리가 좀 빠르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방제 작업에 강화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의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작업들을 강화하려면은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네. 지금 산불 피해 지역의 뭐 주거라든가 농업 피해에 대한 보상들 때문에 지자체가 사실 많이 예산이 여력이 부족합니다. 네. 그리고 여름철 홍수 산사태 예방에도 많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산불 피해 지역의 지자체 역량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좀 정부나 국가기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제 지원을 좀 확대해야 하는 지금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피해 고사목에 대한 관리도 참 중요하겠다 싶고요. 네, 그렇다면 경북도에서는 이런 재선충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떤 방제 대책을 세웠을까요? 네, 일단은 뭐 경상북도에서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데 일단 우선은 그 감면목 이렇게 피해가 걸린 나무들을 제거한 다음에 네. 좀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는 수종 전환 방제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을 좀 골고루 다양하게 심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해에는 포항과 안동 지역에서 한 195헥타르 정도 수종을 전환했고요.
올해는 좀 8개 시군에서 1000헥타르 이상으로 또 수종 전환을 좀 확대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수종 전환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방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나무 재선 충병 이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각 나무마다 그 감염 기록을 다 데이터베이스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감염목의 예찰, 진단, 방제 이력을 QR코드를 이용해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등록 관리하려는 좀 더 이렇게 기술적으로 개선된 예방 정책들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현장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다 그 디지털로 맡길 수가 없고 네. 사람이 직접 가야 되기 때문에 이른바 방제 현장의 부실 상황 등을 점검하는 분들이 바로 현장 특임관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 특임관을 투입해서 방제 작업의 품질 높이는 지금 활동도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려면은 그 특임관의 확대에 대한 뭐 지원과 네. 예산 인력 확보가 같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런 특임관들을 통해서 자연재해 위험 요소를 좀 관리하고 산림 지역의 안전 확보를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대응책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또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재선충병을 단순 방제를 넘어서 에너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중립이라든가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은 뭐 지구적이고 국가적인 화두입니다. 이를테면 뭐 화력발전소들이 이제 폐쇄가 되면은 네. 그 화력발전소가 생산한 전력 생산량만큼 저탄소 방식으로 전력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 재생에너지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정부 정책들이 좀 기묘한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원을 어떻게 순환할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대량 생산이라든가 대량 소비, 대량 폐기를 전제로 한 사회 경제 시스템이 이런 탄소 경제랑 같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버려지는 것은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지속 가능한 우리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재선충병으로 인한 소나무를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산림 바이오매스 발전소라고 하죠. 그런 나무들을 발전소의 어떤 자원으로 쓸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발전소를 통해서 열과 전기를 생산하면 이른바 지역 순환형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부산과 울산의 핵발전소에서 멀리 전기를 끌어다 쓰면은 사실 거기에 대한 송전탑 송로 비용이라든가 사회적 활동 비용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쓰면은 제일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런 소나무 피해 지역의 자원을 가지고 그대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은 지역 순환 경제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고요. 네. 실제로 경북도 내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가 최근 10년 사이에 10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이를 에너지로 바꾸는 작업은 자원 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 이른바 녹색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석탄 화력 발전소가 폐쇄되면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다 해고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해서 기존의 고탄소 일자리가 저탄소 친환경 일자리로 전환시키는 작업들을 사실 정부와 행정 차원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경북도 산림 바이오매스 일자리가 바로 이런 친환경 녹색 일자리로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다시 자원으로 활용되는 어떤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그 에너지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1차적으로는 피해 자체를 줄이는 부분이 더 선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재선충병을 전파시키는 그런 벌레들에 대한 방제 작업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매개 곤충의 천적을 이용해서 좀 이 감염 방지를 하자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소나무 재선충이 너무 그 개체가 작아서 스스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매개 곤충이 필요하거든요. 이 그 매개 곤충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솔, 수염, 하늘소, 그리고 북방, 그 수염, 하늘소인데, 이들에 대한 천적들을 지금 연구해서 사육하는 데 성공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국립수목원 연구진에서 그 4년 전에 재선충을 옮기는 하늘소 애벌레 기생에서 애벌레를 죽이는 천적벌레 2종류를 찾아냈고요.
두 종류를 찾아내서 사육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육에서 그치지 않고 상용화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것들을 실제로 잘 야생에서 방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을 지금 연구진에서 연구하고 있고, 앞으로 한 2, 3년 뒤면은 이와 관련한 연구가 또 상용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천적, 자연의 어떤 이치를 활용해서 소나무 제선충병을 예방하는 노력들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연구 지원에 더 힘을 또 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자원의 재활용에 대한 사례, 그리고 천적을 활용한 방제 방법까지 또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지금 가장 시급하게 보완되어야 할 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경북 북부 지역의 산불 재난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최대 산불 재난입니다. 이번 산불 재난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산불 예방을 위한 사회, 경제, 생태 시스템이 얼마나 미비한지 정말 성찰하는 뼈아픈 계기가 되고 있고요. 그 산불 재난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한 축이 지속 가능한 산림 정책, 지속 가능한 산림 전환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네. 국가적인 어떤 화두입니다. 즉 지금 다 불탄 산에 어떻게 나무를 심어야 네. 앞으로 산불이 예방될 수 있는가인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지금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은 그 산림의 수종들이 소나무 일변도입니다. 네. 이 소나무가 사실은 거기 안에 송진이 있기 때문에 불이 붙었을 때 산불 확산이 굉장히 잘 되는 수종이에요. 그러면 이번 산불이 다 소나무 탓인가 했을 때 사실 그동안 경북 북부 지역의 산불 같은 경우는 좀 자연적으로 경북이란 지역에 적응한 결과도 있고, 네. 특히 대한민국의 산림의 사유지가 비율이 압도적으로 없습니다. 대한민국 산림의 90%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단순히 공공적으로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 정책과 산주들의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가 불일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산주들이라든가 산과 관련된 부터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소나무가 사실은 송이 채취에 가장 적합한 수종이고, 특히 송이 채취는 좀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많은 농산촌 주민들의 생계수단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나무 중심의 조림 정책을 탓하기에는 기존의 그 소나무 중심의 조림 정책으로 먹고 살았던 주민들의 이해관계까지 전면적인 개선과 전환이 같이 논의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산불 재난 이후의 산림 회복 정책과 그 산주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어떤 소나무 정책의 전환과 이런 제선충병을 확산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어떤 수종의 전환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네. 함께 논의돼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산불 재난에 대한 빈도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소나무 제선충병에 대한 예방과 방제, 그리고 산불 자체에 대한 피해 예방, 방제, 그리고 산림에 대한 사회 경제적인 문제까지 함께 패키지로 논의해야 되는 어떤 대전환의 시기에 지금 놓여 있다. 그래서 산림 정책을 산불 예방, 소나무 조림, 그리고 이런 제선충병의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토론해서 산림 정책을 재설계해야 되고, 이 논의 과정은 전문가들에게만 맡겨두면 안 됩니다. 네. 그 지역에서 평생 먹고 살았던 분들, 평생 소나무를 키우고 함께 희로애락을 함께 누렸던 주민들이 함께 논의해서 산불 예방과 소나무 제선충병 예방, 그리고 재난 회복 이후에 새로운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서 지금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네. 그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소중한 방송인 헬로 이슈 토크가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 저 말고도 다양한 그 산림정책 관련 이해 당사자들을 좀 언론에서 소환을 해서 네. 정말 제대로 된 산불 재난 회복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 산불 재난으로 피해받은 다양한 시민들의 또 아픔을 치유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길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나무 제선충병의 확산 실태와 대응 현안까지 살펴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